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코스피가 많이 올랐죠. 지금 주식시장 너무 비싼 건 아닐까? 슬슬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나? 개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스피가 끝을 모르고 달리고 4천을 넘어선 순간 시장의 광기 속에서 중심을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또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기사 내용은 워런 버핏이 극찬한 버핏 지수로 보면 한국 지수는 과열 상태라는 거죠. 오늘은 이 버핏 지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실제 투자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버핏 지수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 그러니까 GDP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큰가, 즉 버핏 지수는 한 나라의 주가 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로 나눈 백분율입니다. 버핏 지수는 총 시가총액 나누기 명목 GDP에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하는 거죠. 이 지표가 왜 중요할까요? GDP는 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해내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합, 즉 경제의 펀더멘털을 의미합니다. 시가총액은 그 경제 기반 위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가치, 즉 시장의 기대치를 의미하죠. 버핏 지수는 이 기초체력 펀더멘탈 대비 현재 가격이 적정한지를 보여주는 국가 단위의 PBR 또는 PSR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주가는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따라갈 테니까요. 이 지표가 버핏 지수라는 이름을 얻게 된 계기는 2001년 워런 버핏이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남긴 유명한 말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특정 시점의 가치평가 수준을 보여주는 최고의 단일 척도일 것입니다. 그는 이 지표가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의 정점을 정확히 경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버핏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치 투자자가 최고의 단일 척도라고 불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지표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버핏 지수의 핵심은 평균 회귀입니다. 즉, 지수가 역사적 평균보다 너무 높으면 언젠가는 평균으로 돌아오고 너무 낮아도 결국 평균으로 회복한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전통적으로 버핏 지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120에서 150% 이상을 과열로 보고 시장이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위험 신호입니다. 닷컴 버블 붕괴 직전,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그리고 2021년 유동성 랠리 정점에서 이 구간에 도달했었습니다. 100% 전후는 적정으로 보고 시장이 경제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비교적 적정하게 평가받는 구간으로 봅니다. 70에서 80% 이하는 침체된 것으로 보고 시장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된 상태로 봅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기고 워런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에게는 매수 기회의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극찬한 지표이긴 하지만 이 지표도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버핏 지수를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GDP는 후행성 지표입니다. 시가총액은 실시간으로 변하지만 GDP는 분기별로 발표되며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대에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돈을 법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미국 시장에만 포함되죠. 반면 GDP는 미국 내 생산만 잡힙니다. 이로 인해서 시대가 흐를수록 버핏 지수가 과거보다 구조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리 및 통화 정책의 영향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인 시가총액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과거의 평균 100%가 지금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는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현재는 IT, AI, 플랫폼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바뀌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전과는 달리 높아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국가별 버핏 지수를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차트로 정리했는데요. 홍콩이 혼자서 1400이 넘습니다.
홍콩은 세계적인 금융 허브지만 그 자체는 영토가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크지 않고 인구도 약 750만 명 수준이죠. 따라서 홍콩의 GDP 규모 자체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습니다. 문제는 분자가 되는 시가총액입니다. 홍콩 증권거래소는 홍콩 기업들만 상장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전 세계 자본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중국 거대 기업들인 텐센트, 알리바바, 중국 공상은행, 차이나 모바일 등이 홍콩 증시에 대거 상장되어 있습니다. 결국 버핏 지수로 홍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홍콩을 빼고 다시 한번 차트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면 가운데쯤에 한국이 보이는데 15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과열 상태가 맞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미국도 200%가 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버핏 지수도 사상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렇게 버핏 지수가 높으니까 버블인가요? 다 팔고 현금 관망하거나 쇼쳐야 하나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버핏 지수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봅니다.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기사에서도 버핏 지수는 기술, 소프트웨어, 지적재산 부분의 가치를 명목 GDP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기술 기업이 주도하는 현대 증시를 왜곡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랠리를 이끈 AI 산업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제 초기 단계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주요 AI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증가 추세이므로 버블을 우려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AI 기업이 잘 나가니까 한국의 반도체도 잘 나가고 그러면서 코스피가 상승한 상황이니까 AI 기업의 주가 향방이 코스피의 명운을 가르겠죠. 한국 증시 한정으로 보면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1.27배,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25배 수준으로 세계적인 레벨에서 보면 아직 많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던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창용 하는 총재도 주가가 국제 기준을 보면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 버블을 걱정할 정도도 전혀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파티에 취해서 집에 갈 때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언제 수익 실현에 나설지 미리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업의 ROE 성장세가 둔화되면 팔겠다거나 코스피가 상승세를 멈추고 5% 이상 조정에 들어가면 팔겠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는 현명하게 대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